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입에 달고 사는 단어 중에 하나가 다이어트인데, 다이어트 할 때 떡, 빵 이런 거 더 먹고 싶거든요. 네, 오늘 아침에 백년아평 광고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더 귀에 꽂히는데, 오늘 오전에는 떡을 어떻게 좀 한번 시도를 해봐야겠습니다. 떡죽이 떡은 백년아편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굿모닝입니다. 네, 밤사이에 막 전쟁, 공급망 뭐 이런 안 좋은 단어들이 시장에 좀 이렇게 떠 있는 상태에서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이건 뭐 어떤 시그널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지정학적인 리스크인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뭐 대만에 관련된 중국과의 긴장 관계, 그게 현실적인 리스크고, 뭐 대만은 이제 지진도 좀 네. 발생을 했지만, 근데 이제 지금 밸류에이션이 워낙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높지 않으면 이러한 불확실성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은데 뭐 1분기만 해도 주가가 우리 10% 이상 미국에서 올랐잖아요. 일부 종목은 뭐 엔비디아 같은 거는 거의 100% 가까이 네. 올랐으니까 밸류에이션이 조금 부담이 가는 상황이니까 이런 악재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이제 리스크 온에서 조금 리스크 오프로 분위기는 바뀌는 것 같고 오늘도 주가가 하락하면서 거래가 좀 많았습니다. 네. 되게.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good news is good news.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을 때는 좋은 경제 지표, 성장률이 좋고 막 최근에 보면 이제 미국 경제 성장률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많이 상향 네. 조정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기업 이익도 상향 조정되는 좋은 건데 어느 시점부터는 good news is bad news.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그 경제 성장이 그렇게 좋다는 것은 금리 인하를 당분간 안 할 걸로 또 그런 다른 면을 보니까 네. 똑같은 뉴스에 대해서도 그 다르게 반대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약간 조금 그런 국면. 근데 뭐 우리가 장기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큰 의미는 없지만 조금 하여간 상황이 좀 그쵸. 그렇게 약간 좀 바뀐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이슈가 시장을 분명히 출렁이게 만든 악재이기 때문에 불안감을 가질 수 있지만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좀 시장을 멀리, 시선을 멀리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글로벌 인터뷰 일단 영어 네. 이제는 이제 약간 영어 테스트를 넘어서서 함의를 우리 교수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한번 열어볼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제가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게 이제 네. 티커 코드라 그러죠. 우리 티커 코드가 그 종목을 찾을 때 네. 우리는 이제 6자리 그 숫자. 숫자로 한국은 표시가 되는데 미국은 보통 이니셜로 네. 되잖아요. 근데 DJT라는 티커 코드가 있어요. 최근에 되게 화제입니다. 오늘도 네. 주가가 많이 빠져서 화제인데 뭐의 그 티커 코드일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제가 모를 수가 없죠. 소개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가요? 예, 트루스 소셜이라는 기업인데 이게 또 도널드 존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한 지분을 한 60% 가지고 그렇죠. 있는 예, 기업이기 예, 때문에 알고 있죠. 그러니까 교수님. 이게 DJT가 제가 네. 이제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드리면 이게 연설을 열심히 하시는 그러니까 도널드 그러니까 미들 네임이 존의 네. J이고 그래서 트럼프에서 DJT 이제 티커 코드. 그래서 그 최근에 뭐 이 펀더멘털리 이 종목을 얘기하는 데는 없고 증권사 커버리지도 거의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분의 그 SMS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고 이제 이름이 트루스 소셜. 그래서 이제 미국의 큰 텐트, 정치인들은 텐트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그런 텐트다. 그래서 홈피를 들어가서 제가 이제 이것을 캡처한 건데 제가 이제 회원이 되진 않았습니다. 별로 쓰지는 않을 가입은 것 안 같아서. 하셨군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이게 공식적인 이름은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 또 이게 테크라는 이름을 좀 넣고 네. 주가가 오늘도 한 5, 6% 정도 빠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총이 그래도 한 7조 원 가까이 되고 그런데 파이낸셜 타임즈의 큰 기사로 이런 게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루 주가가 상장되고 많이 오르다 하루 21% 하락한 날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이제 여기도 상장사니까 감사를 받잖아요. 이제 회계법인의 감사인이 그 적정 의견을 가령 표명을 할 때는
재무 상태가 회사의 상황을 적절하게 잘 반영을 한다. 정확하게 반영한다. 그런 것도 있지만 그 기업이라는 건 going concern 아니에요. 계속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속 가능한지 그런 면도 보는데 실제 지난 4분기에 이제 이 그 DJT의 그 매출, 그러니까 이익도 아니고 매출이 100만 달러도 채 안 돼서 한국 돈으로 뭐 한 10억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너무 매출이 적어서 미래가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인지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던졌고 네. 지금 이제 제가 나중에 약간 미국 선거 얘기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트럼프가 이게 이제 선거를 11월 앞두고 나서 바이든보다 그 펀딩이 많이 지금 불리해요. 바이든은 벌써 한 1억 5천만 불 자금을 모집을 했는데 트럼프는 한 그것의 한 반 정도. 그래서 뭐 이것을 지분을 팔아서 뭐 그 선거에 대비를 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네. 그게 뭐 쉽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주가가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 그렇죠. 이 트루스 소셜을 만든 트럼프의 목적은 참 다양하게 있겠죠. 그 X에서 바로 이제 사용을 못하게 되니까 본인의 목소리를 낼 만한 그렇죠. 예. 플랫폼이 필요해서도 그렇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상장을 통해서 뭔가 정치 이제 선거 자금을 만들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쉽지 않아 보여요. 그게 백도어 리스팅한 스펙 그 상장이고 네. 제가 다음 페이지를 보면 그러니까 지난 한 45년 동안 네. 1976년 이후로 선거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해에 주가 움직임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은 뭐 평균 한 10% 아니면 10% 조금 넘는 그 연 주가 상승을 일반 보이잖아요. 물론 더 많이 오를 때도 있고 빠질 때도 있지만 네. 연평균 10%인데 여기 이제 아래에 보면 이제 굵은 그 파란 선, 그러니까 제일 진한 그 남색. 보면 이제 선거가 있었던 해의 주가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네. 1월을 100으로 치면 주가 움직임이 선거 전까지는 좀 완만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선거를 전후해서 특히 선거 결과가 확정이 되면 주가가 많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네. 근데 이제 올해는 여기 그 녹색 선을 보면 이미 주가가 많이 우리가 올랐어요. 10% 이상 올라서 네. 이게 뭐 어떨지는 모르지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상당히 지금 접전이고 공화 민주 양쪽 다 이 부동표가 미국에 워낙 많아서 국내도 뭐 다음 주에 우리 선거긴 하지만 그래서 그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일단 불확실성이 없어지면 과거의 패턴대로 작용한다면 증시에는 나쁘지 않다. 근데 이제 트럼프가 워낙 강경한 그런 국방 외교 정책을 하고 가령 뭐 그 무역 장벽을 세운다고 관세를 높이거나 국내 이제 보조금 같은 거를 지금 급격하게 줄이거나 그런 큰 급격한 정책이 있지 않으면 상당히 뭐 하여간 누가 되든 과거 패턴을 보면 미국 대선은 그 주식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요 다음 네, 차트까지 다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고. 티커 코드를 네. 많이 찾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재밌는 게 알파벳은 원래 구글이 지주회사가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GOOGL.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 종류 주식이 있는데 그쵸. 구글은 그래서 AG. GOGL이 있고 GOG가 있는데 레이스라는 회사. 그러니까 제가 한 작년, 재작년에도 한 번씩 그 얘기를 네. 드렸어요. 그래서 그 레이스 경주하는 페라리. 그런 티커 코드를 어디요? 페라리. 페라리. 네. 예, 맞습니다. 항상 저는 페라리 할 때 아. 손을 이렇게 듭니다. 여기 이렇게 마크가 다 손을 들고 맞죠, 있잖아요. 맞죠. 네. 예. 그 시가총액이 거의 한 100조 원 됩니다. 대단한 그러니까 회사죠. 여기가 이제 장기 주가 차트 2015년에 상정돼서 뭐 우상향을 하고, 그러니까 뭐 100조 원이라는 것은 현대차가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시가총액이 거의 2배가 되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명품 가치 이것에 감히 대항할 수 있는 자동차 회사는 없고 워낙 마진이 높으니까 30%가 넘고 네. 여기 보면 지난 5년간 동안도 주가가 210% 그러니까 연 한 30% 가까이 그러니까 이게 뭐 엄청 주가도 계속 질주를 많이 하고 있는 되게 프리미엄 밸류에이션을 받는 네. 그런 회사. 이제 티커 코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네. 예. 사실 미국의 이런 티커를 보면은 참 재밌고 되게 센스가 있는 티커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티커를 사수하기 위해서
거액의 돈을 주고 메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ETF의 티커를 사서 만들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숫자로 단순하게 구성돼서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 하시면 요 티커에 대한 히스토리도 좀 분석해 보시는 재미도 그러니까 있으실 그게 것 한국, 같습니다. 일본, 중국은 다 그 숫자를 우리가 네, 많이 네. 쓰거든요. 네. 이제 그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동서양의 약간 그렇습니다. 문화 차이라 그럴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티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오늘 또 4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네. 오셨어요. 간단하게 좀 확인을 그러니까 해볼까요? 오늘은 이제 큰 그림, 왜냐하면 좀 시장이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네. 그래서 그 최근에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 회사들이 가격 인하가 계속 화제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자동차뿐만 아니라 중국이 거의 모든 산업, 특히 장치 산업에 있어서는 장치 산업이라는 것은 공장을 많이 짓고 가동률을 높이면 공급을 늘릴 수 있고 가격이 변동비만 커버하면 계속 생산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좀 하겠지만 그래서 네. 이게 거의 전 세계 모든 산업에 그 중국이 내수가 워낙 안 좋으니까 이제 수출을 통해서 공급 과잉을 하는데 디플레이션을 수출한다 그러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의 대표 기업들은 거의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하고 직접 경쟁을 안 하니까. 그렇죠. 빅테크 같은 데들은 중국하고 경쟁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이 일본 같이 유럽의 독일 같이 그러니까 제조업에서 중국과 경쟁을 하는 데는 계속 시달릴 수 있다. 근데 반면에 디플레이션을 또 수출한다는 것은 물가에 네. 되게 좋은 거니까 그뭐 긍정적인 면하고 부정적인 면이 이제 같이 혼재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네. 골드만삭스 그 전략가인 그 커스틴이라는 그 상당히 꼼꼼하게 분석하는 분이 미국의 경제랑 증시 밸류에이션 관련된 큰 리포트를 냈는데 재미있는 그림들이 되게 많아서 거기에 제 설명을 붙여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미국 기업은 계속 하여간 새로운 성장의 돌파구를 찾는다. 뭐 주주 환원도 많이 하지만 결국 기업이 주주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성장 아니면 주주 환원인데, 네. 그러니까 그 테슬라가 인도에 새로운 공장을 짓는다고 지금 이제 이번 달 말에 실사단을 보낸다고 그럽니다. 그런 성장 돌파구도 잡고 구글도 지금 이제 그 유료화된 검색 엔진을 지금 모색하고 있다. 확정된 건 아닌데 이제 그런 뉴스들이 파이낸셜 타임스에 어제 일면에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중국 이야기부터 먼저 좀 확인을 해볼까요? 최근에 중국은 너무 무섭게 가격을 낮춘 앞서도 저희가 그 픽업 트럭 그 비아디에서 전기차 픽업 트럭을 만든다고 하는데 가격이 제일 낮은 상이긴 하지만 1,3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이걸로 대체 만들 수 있을까? 그 큰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뭐 배터리 이렇게 생각하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싶은데 만들어요. 근데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기업은 네. 브레이크 이븐, 똔똔을 목표로 하지만 네. 내가 출혈 경쟁을 해서 마켓 셰어를 가겠다 그러면 일단 변동비만 내 판매 가격이 커버를 하면 네. 일단은 생산을 해요. 생산을 늘리면서 그 규모 고정비를 효용제를. 이제 흡수하려고 그러는.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갖고 왔어요. 네. 여기 유럽의 어떤 단독 주택의 그림인데 이게 뭐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펜스. 펜스 아니에요? 보통은 이제 네. 미국이나 유럽이 그 정원이 있고 네. 단독주택은 이제 펜스를 나무로 치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나무값도 많이 올라가고 이 태양광 판넬이 아. 값이 너무 떨어져서 네. 아, 나무 대신 펜스로 태양광을 쓰는 거예요. 저거를 뭐 태양광을 전기를 ESS 저장 장치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것도 목적이 있지만 목적, 두 가지 목적으로. 이 지금 이제 그 향하는 방향이 굳이 꼭 그 태양광 발전의 목적이 아니라 그러네요. 이렇게 너무 이 태양광 파넬이 싸져서 이걸로 여기저기 그냥 다. 이렇게 펜스를 치는 게 요즘 유럽에서 확산이 되고 있다. 얼마나 이게 저가로 보급이 되면 중국산 중국산이죠, 패널인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진짜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이러한 중국의 태양광 판넬의 그 저가 출혈 경쟁이 네. 이제 화제고 한국에서도 뭐 한화 큐셀 같은 데가 이걸 하죠. 네. 그래서 워낙 지금 공급이 많이 늘어나서 그 전문가들 분석에 의하면 태양광 판넬 그 산업에서는 공급이 수요보다 지금 3배가 많다 그럽니다. 이게 뭐 어떻게 적절하게 대응을 해서 네. 가동률을 낮춰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너무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금 공급을 많이 늘려서 거의 모든 업체가
지금 같이 그 고사를 하는 같이 죽는 그런 단계로 간다. 이게 네. 어떠한 예를 보여주는 거예요. 되게 그러니까 커머디티 비즈니스니까 또 네.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이제 이 차트가 나오긴 하는데 구조가 저는 궁금해요. 이게 이제 영어로 된 그림을 갖고 있는데 제가 네. 수업에 이거 쓰는 겁니다. 되게.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갖고 올까 네. 말까 하다가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아래 이렇게 그 수평선이 이제 픽스드 코스트 고정비고 네네. 거기서부터 쭉 올라가는 게 변동비고 이제 매출액이 이 토탈 변동비랑 고정비를 다 커버하면 그게 우리 브레이크 이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회사는 뭐 우리 국내에서 삼성, 현대, LG 같은 데는 브레이크 이븐을 넘어서 얼마만큼 버느냐를 다 그쵸. 목표로 하죠. 근데 이제 중국 업체들은 특히 우리도 옛날엔 그러긴 했어요. 우리가 일본 업체들을 반도체, 뭐 철강, 유화에서 마켓쉐어를 뺏어올 때 엄청 증설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용했던 전략을 중국이 똑같이 하는데 중국은 훨씬 더 규모가 공격적으로 큰 거죠. 좀 말이 안 되게 네.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 경영진은 우리가 마켓쉐어를 따오겠다고 생각하면 그 이 분석을 해보면 변동비만 커버가 되면 가격으로 계속 그 공급을 늘릴 그 인센티브가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면 그 추가적으로 생기는 이익 갖고 그 다음에 이제 고정비를 커버해서 적자를 축소하는 전략을 하는데 이러한 그 전략은 거의 모든 산업에 지금 중국이 다 적용을 하고 있어요, 되게. 그래서 요거 이제 그 일간지에 나왔던 그림인데 그 밑에 이제 태극기가 보이는 일꾼들 우리 네. 이제 그 근로자들이 보이고 중국이 큰 그 비행기에서 이제 그 디플레이션을 수출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제 한국만 아니라 네. 유럽 뭐 미국 이런데 이제 그 저가 물량을 공급을 범람을 하면서 이제 네. 디플레이션을 수출하는 수출한다. 그런 모습을 보이는 차트. 디플레이션을 수출한다라는 표현이 참 재밌네요. 근데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 그 전 세계 마켓 셰어를 많이 확보하고 싶은데 중국 내수가 좋으면 네. 굳이 이렇게 수출을 공격적으로 안 해도 되는데 우리 그쵸. 전기차도 그렇죠. 근데 네. 내수가 최근에 뭐 침체고 올해도 이제 5% 미만의 경제 성장을 보이니까 국내에서 이제 흡수 못하는 물량을 이제 다 수출로 이제 범람시키는 그런 사태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철강, 전기차, 배터리, 석유화학, 유통. 그러니까 뭐 유통을 뺀 나머지는 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장치 산업, 자본 집약적인 산업. 그러니까 공장 하나 짓는데 최소한 몇천억에서 몇 조 원씩 들고 여기서는 가동률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철강이나 유화는 가동률을 50%로 낮출 수는 없습니다. 항상 100% 가동을 해서 그래서 이제 수요가 좀 위축이 되고 공급이 갑자기 많이 설비를 늘리면 그냥 그 공급이 수요를 급격하게 초과해서 가격을 끌어내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철강 같은 데는 지금 이제 중국이 철강 수출량을 금년 들어서도 벌써 33% 늘려서 전 세계 지금 철강 가격을 인하시키고 있고 전기차는 우리 뭐 계속 매일 뉴스 나오는 것처럼 BYD나 중국 업체들이 아까 픽업 트럭이 1,300만 원이라고 그러셨나요? 제 얘기 되게. 그러니까 지금 아마 브레이크 이븐도 못 할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BYD가 근데 이익이 꽤 나긴 나는데 어. 이익이 나니까 이제 이런 데에서 마켓 쉐어를 픽업 트럭이 큰 시장 아니에요. 특히 미국 같은 데서는 지금은 뭐 미국 수출을 안 하지만 그래서 이제 전기차도 그렇고 배터리도 보면 올해 뭐 전반적으로 이제 가격이 한 20% 이상 다운됐다고 그래서 국내에도 배터리 업체들 기업 이익이 되게 대폭 하향 조정이 지금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유화도 철강하고 마찬가지예요. 가장 기초가 되는 에틸렌의 생산 능력이 그 5천만 톤을 돌파를 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보면 지금 이제 그 유화 업체들이 그러니까 다운스트림에 특화된 게가 아니면 범용 그 캐파들은 국내 LG 같은데 지금 이제 정리를 하려고 매각하려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게 아니라 구조적인 거고 중국 사람들의 그 비즈니스 모델이 자본 집약적인 산업에 물량을 늘려서 마켓 쉐어를 확보하고 나머지를 밀어내면 나중에는 결국은 버티다 보면 그리고 이제 버티는 과정에 있어서 중국 정부의 보조금이 지금 많이 작용을 해서 결국 중국은 견딜 수 있지만 나머지 업체들이 되게 피해를 입고 일부 도산하는 데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도 심각한 문제고 우리 이제 여기 보면 유통에 이제 알리 테무 지금 국내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엄청나게 난리. 조사를 하고 그러는데
뭐 소비자들한테는 좋을 수는 있어요. 이게 이제 낮은 물가로 그쵸. 돌아오니까. 근데 이제 멀쩡한 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주주들도 피해를 입고 도산을 하고 그러면 그 피해는 결국 그 경제 시스템에 부과가 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하여간 이게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되게. 이거를 근데 이제 중국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제한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제넷 옐런이 중국을 아마 도착했나 아니면 예, 비행기 타고 오늘 갈 간다고 거예요. 그래서 하더라고요. 그 미국하고 중국이 협상이 좀 잘 안 되다가 최근에 그래도 좀 물꼬가 트여서 아주 그 고위층의 그 대화가 좀 되고 아마 옐런이 그 가서 그 중국에 던질 메시지 중에 하나가 그 너무 지금 공급 과잉을 일으켜서 네. 디플레이션을 수출하는 것을 좀 그 중단해 달라. 그런 뭐 근데 그걸 어떻게 강요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뭐 이제 트럼프가 가령 대통령이 되면 비관세 장벽을 만들거나 아니면 관세를 본인이 뭐 50% 이상으로 높인다고 다 그런 뭐 얘기를 약간 정치적인 반응이기는 하지만 이제 그런 이슈들이 계속 첨예하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인 리스크죠. 그쵸. 결국은 정치와 경제가 결합이 되는.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우려가 되고 우리가 제조 강국이기 때문에 우리도 영향을 받죠. 받을 수밖에 없는 많은 산업에 있어서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거의 미국이 지금 주도하는 산업은 중국하고 제조업에서 거의 직접적인 경쟁을 안 하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미국은 좀 자유스럽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전기차 같은 데는 자동차 산업은 직접 중국하고 경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국의 그 최근에 자동차의 수출이나 생산 대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방금 전에도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미국이 경합하는 그런 산업이 없다라고는 하지만 얼마 전에도 옐런 장관이 아예 그 전기차에 대해서는 발언을 직접적으로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미국의 산업이 무너지게 된다. 시장을 교란시키는 그런 정책을 펼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중국을 방문한다고 해서 좀 위태위태한데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전에 제가 한 달 전쯤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중국 그 전역에 전국의 그 자동차 캐파가 다 더하면 4,400만 대 작년 말 기준으로 네. 올해도 한 4,500만 대 늘어난다고 그러고 4,500만 대는 거의 전기차 중심으로 지금 늘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중국 내수가 커도 2,500만 대 정도 되거든요. 미국이 한 1,500만 대, 네. 우리나라가 한 200만 대쯤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자동차의 가동률을 낮춰도 워낙 지금 공급 물량이 많아서 작년에 이제 중국이 그 전 세계로 자동차 수출한 게 490만 대. 그러니까 일본을 제치고 물론 이제 저가가 많고 네. 이것의 대부분은 미국이나 유럽,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합작 공장이 다 중국에 있는 것을 이제 저가 모델을 만들어서 다른 지역으로 테슬라가 이제 상해 공장에서 유럽으로 수출하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포함된 거죠. 근데 이제 이 그 500만 대라는 숫자에서 올해는 더 늘어날 텐데 이제 중국 로컬 업체들의 퍼센티지가 계속 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올해 그 EU의 그 분석에 의하면 유럽의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의 MS가 25%나 된다. 그래서 상당히 크고 그래서 EU도 지금 이제 내부에서 얘기하는 게 야, 이 정도면 우리가 진짜 그 관세를 높여서 우리 안 그래도 독일 업체를 빼면 유럽이나 이태리 업체들이 자동차 업체들이 좀 되게는 힘들거든요. 경쟁력이 많이 떨어져서 특히 전기화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많이 후발주자니까 그래서 이제 관세를 10%에서 25%좀 높이는 그런 얘기가 네. 많이 나와서 각국이 약간 문을 닫는 식의 보호무역으로 가면 전반적으로 그 상황은 좋지 않은다. 그러니까 이것을 야기하는 게 중국이어서 상당히 이런 면에서는 좋지 않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도 중국에게 저가 공세하다가 상대 그 나라들의 그 기업들을 다 무너뜨리게 한 다음에 가격을 확 올려버리면은 이거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도 근데 뭐 하는데 당장 그러기는 어렵겠죠. 이게 시간이 좀 5년, 걸리겠죠. 10년 후에 얘기고 길게 보면 이제 장기전이 될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피해를 입는 기업들이 있죠. 상당히 있겠습니다. 예. 이 중국의 디플레이션 관련한 이 상황이 과연 미국의 뭐 아니면 빅테크 기업들의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해보면 미국 시장에는 큰 타격은 없다. 이제 미국은 그런 없다. 말씀을 드리고 미국 물가, 전 세계 물가에는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계속 가격을 낮추기 가격을 때문에. 낮추니까. 그리고 뭐 빅테크 타격은 없고 하여간 우리 같은 제조업 중심의 국가들한테는 이제 어려운데
제가 좀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는 이제 적지는 않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미국의 큰 대학의 그 기금 펀드 담당자가 요즘 이제 한국 엄청 많이 찾아와서 네. 제가 하루에 한두 명씩 만나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중국이나 아시아는 어떻게 그러니까 여기는 직접 운영은 안 하죠. 대학 기금이니까 뭐 10조 원이 넘는 주요 큰 대학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네. 아시아에서는 그 자기네도 내부 커미티 작년에 이제 자기네가 중국을 방문했었다 그러더라고요. 중국이 워낙 주가가 빠져서 중국을 좀 적극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낮으니까 투자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결론은 그나마 있는 것도 다 정리를 한다. 그래서 이제 그 일단 상장 주식 그은 그 중국 로컬 펀드한테 준 건 다 환매를 해서 돈을 찾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미국 그 뮤추얼 펀드한테 맡긴 것 중에서는 가급적이면 중국 비중은 높이지 말라 그러고 네. 그다음에 이제 사모펀드 같은 데에서 이제 중국 비중은 절대로 앞으로 추가는 못 늘리고 앞으로 유동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유동화시켜라. 그래서 이제 그 기금 자체 커미티에서도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제 결정을 했고 그 보통 이제 미국 같은 데 트러스티라고 이사회 같은 게 대학에 있거든요. 네. 이제 거기서도 중국 관련된 투자는 앞으로 절대로 늘리지 말라. 그래서 이제 이 금융시장에서 미국하고 중국의 디커플링은 우리 인터넷 플랫폼 같이 완전히 또 따로 가고 중국이 주가가 많이 내려왔다고 해도 네. 미국 사람들이 미국 정부나 미국 펀드들이 적극적으로 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건 상당히 구조적이고 완전히 큰 트렌드여서 이제 고착화가 된다. 예. 이 문제가 아마 향후에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미국 얘기할 때는 큰 반향을 안 일으키겠지만 우리나라 기업들 얘기하면서 향후 3년에서 5년 사이에 뭔가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을 것 같아서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은 계속해서 근데 자금 측면에 네. 있어서는 요즘에 이제 우리가 밸류업을 되게 잘하는 게 네, 중요하기도 하지만 중국으로 갔던 자금이 하여간 반사이익으로 다른 아시아 국가로 가니까 그것이 일부가 상당히 일본으로 최근에 많이 갔고 그렇죠. 한국으로 올 기회가 있어서 실물 경제나 기업은 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네. 그 외국인들의 펀드 플로우 측면에 있어서는 또 기회가 구조적으로 큰 변화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좋은 거 안 좋은 거가 이제 혼재되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김에 오늘 제가 알기로는 10시에 아주 중요한 일정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제가 뭐- 소속돼 있는 네. 우리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이 네. 그 국내에서 그 실제 뭐 담당하는 분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과연 밸류업에서 뭐가 중요한지 그 되게 찬반 양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10대 과제 그래서 제가 10시에 오늘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래서 네. 뭐 일반인들도 오실 수 있으니까 네. IFC 어디서 하죠? 2IFC 3층에서 합니다. 네, 혹시 오전에 이제 여의도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직접 오셔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아마 요 내용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 전달이 될 겁니다. 뭐 아마 항상 그 기자회견 하시거나 세미나를 하시면은 요즘에는 핫한 이슈가 돼가지고 헤드라인에 모두 실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냥 이렇게 멀리서 뭐 저 PBR주 그냥 뭐 밸류 뭐 좀 올라가나 보다 이런 식으로만 바라보실 게 아니라 이제 집중적으로 그 관련한 내용들도 잘 보시고 여러분들도 같이 목소리를 내주셔야 우리의 자산, 우리의 자산도 업이 될 수 있으니까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는 미국 시장에 대해서 지금 시장 상황을 좀 한번 분석해 볼 그러니까 필요가 미국 있죠. 그 현 상황을 보면 이제 골드만삭스 전략가 커스틴이 좀 꼼꼼한 분석을 했어요. 네. 그래서 year to date 금년에 그 이제 그 표를 만들어서 주요 업종에 대해서 이제 얼마만큼 올해 몇 프로 올랐는지 시장이 지난 주말 기준으로는 11% 올랐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빅테크나 AI 테마가 포진이 된 게 IT, 인포테크랑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그다음에 일부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인데 물론 여기는 더 많이 올랐지만 그 외에도 제가 이제 빨간 박스로 여기 표시한 금융주가 금년에 12% 올랐고 제가 아까 아침에 보니까 JP 모건이 17%, 시티뱅크가 20% 올랐어요. 올해만. 그러니까 금융주가 상당히 좋았고 네. 헬스케어 9%, 인더스트리얼 11%. 최근에 보면 이제 제조업 경기가 좀 살아난다 그런 얘기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더스트리얼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되고 에너지가 최근에 이제 유가가 오르면서 14%, 컨슈머 스테이플 8%, 머티리얼 9%.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재미없는 전통 업종도 최근에 보면 그러니까 온기가 확산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면 이제 유틸리티랑 리얼 에스테이트 최근에는 이 종목들도 업종들도 조금 꿈틀꿈틀 되는데 네. 온기가 그냥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는 걸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되게 그런 면에서 좋죠. 이게 이제. 그쵸. 그 중에서도 근데 주요한 이제 결국 그 우리가 시장을 평가할 때 네. 이익이 상향 하향 조정되느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얼만큼 주가에 녹아 있느냐 이제 그런 게 되게 중요한데 네. 여기 작년 9월부터 그러니까 지난 6개월이죠. 6개월 동안 M7은 이익이 한 10% 상향 조정이 됐어요. 여기 매그니피센트 7을 보면 물론 이제 엔비디아 때문에 많이 그런 면도 있지만 메타, 아마존도 많이 상향 조정이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S&P 493은 오히려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최근에 일로 옮기는 가지만 이익 상향 조정은 아직 수반되진 않았는데 애널리스트들이 항상 좀 늦게 해요. 그러니까 주가는 미리 조금 반영을 하고 애널리스트는 좀가 뭔가 확실한 트렌드를 보고 상향 조정을 하니까 최근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한 연초만 해도 올해 성장률을 2% 미만으로 봤는데 지금 거의 3%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나머지 493개 종목을 상향 조정을 이제 본격적으로 할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주가가 미리 움직인 거고. 네. 그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이게 골드만삭스 경제팀의 추정치인데 그 연도별 성장률이죠. 그래서 이제 작년이 2.5%. 그래서 이제 올해 컨센서스는 여전히 2.1% 성장밖에 예상을 안 하는데 골드만삭스가 최근 여긴 경제팀이 좀 빨리빨리 조정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그 민첩한데 네. 여기는 이미 2.8% 성장을 올해 예상을 하고 있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보수적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올해 성장률을 뭐 페드도 그랬고 월가도 한 1.5%밖에 예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진짜 경기가 되게 좋다. 고용 시장도 좋고 네. 여러 가지 뭐 기업 이익도 좋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뒷받침이 되죠. 소비도 좋고. 네. 그다음에 내년도 그 지금 2.2%를 골드만 그러니까 이게 트렌드 라인이 미국이 한 2%쯤 되는데 above 트렌드 라인으로 성장이 올해 내년에 이루어지고 이것은 기업 이익이 상향 조정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고 반면에 경기가 이렇게 좋으면 금리 인하는 좀 뒤로 네. 미뤄지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금리가 지금 인하가 뒤로 미뤄진다고 주가가 조정을 받는데 그게 꼭 반드시 나쁘진 않은 게 그만큼 또 기업 이익이 상향 조정이 되니까. 그쵸. 왜냐하면 주가라는 것은 크게 보면 기업 이익하고 금리의 함수이고 여기에 얹어주는 게 이제 거버넌스 그 경영진의 퀄리티 주주에 대한 대우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거를 우리가 좀 균형 있게 보는 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이익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시장도 그렇고 뭐 미국 경기를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그렇고 다 긍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작년에 기업 이익이 되게 안 좋을 것을 예상을 하고 그것을 2022년 주가가 하락하면서 반영했었죠. 미리 반영을 한 거 네. 아니에요? 근데 실제 여기 그 띄워주시면 이제 막테 그래프가 실제 확정된 기업 이익의 증가율이고,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에는 감익을 했고, 작년 3분기에 4%, 4분기에 8% 했는데, 여기 이제 그 녹색으로 표시된 걸 보면 그게 원래 그 분기가 시작될 때의 예상치였어요. 근데 예외 없이 예상치보다 훨씬 높은 실제 결과가 나와서 아주 파워풀한 기업 수익, 이익이 있었고 네. 올해도 뭐 전반적으로는 기업 이익 증가율을 한 10% 이상으로 보는데 금년에는 이제 4% 정도 보는데 작년에 실제 감익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작년 동기 증가율로 보면 올해도 1분기, 2분기 상당히 기업 이익이 훨씬 서프라이즈가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주가가 뭐 조정은 좀 받을 수는 있지만 네. 펀디멘털리 뭐 10%나 그 이상의 이익이 올해 내년에 예상이 되면 크게 우리가 걱정할 것은 없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리 인하가 좀 미뤄지는 것은 네. 뭐 큰 이슈는 아니에요, 되게. 현재 또 밸류에이션 한번 또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익 증가율이라는 것은 매출 증가율하고 마진, 수익성을 이제 곱하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경기가 좋고 그러다 보면 매출 증가율은 큰 문제 없이 상당히 좋게 나올 것이고. 그렇죠. 근데 결국은 이제 마진 수익성인데 지금 컨센서스를 보면 작년이 이제 마진이 바닥이었고 11.1%, 그래서 금년이 11.7%.
예상을 하고, 그러니까 회복이 좀 되는 걸로 보고 내년에는 1% 포인트 더 좋아진 12.6%. 근데 이제 마진의 개선폭이 요거보다 회복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좋을 때는 피크일 때 마진이 거의 13%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빅테크나 AI 관련된 큰 회사들이 그 수익성 개선, 그 다음에 뭐 은행 같은 데 시총들이 큰데 이제 그런 데들이 얼마만큼 수익성이 개선이 되느냐, 이제 그런 거가 가장 관건이겠습니다. 예. 매출도 증가하는데 마진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마진까지 이렇게 증가한다라는 거는 지금 시장이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도 그 높아진 밸류에이션을 정당화 시켜주는 그러니까 이제 이유가 상황인 있어서 것 같아요. 주가가 작년 네. 10월부터 급격하게 지금 많이 반등을 되게 한 거죠. 예. 다음 차트로 정리를 한번 예, 그 해보겠습니다. 이제 밸류에이션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 보면 네. 그 최근에 보면 이제 우리가 보는 그 S&P 지수라는 것은 시가총액 비중 아니에요. 그래서 그쵸. M7이 전체 한 30%쯤 되고, 네. 근데 이제 그 500개 종목을 똑같이 균일하게 2%로 배분을 하면 이제 equal weighted 된 그 지수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일반 S&P 지수랑 equal weighted 한 것을 그 비율을 배수를 비교를 하는 거가 요즘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버블이냐 아니냐의 논쟁에 있어서. 근데 우리가 2000년 인터넷 버블, 그러니까 우리 젊은 투자가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때 뭐 어마어마한 버블이 있었어요. 국내에서도 뭐 새롬 이런 기업들이 있었고 네. 그런데 그런 그때 이제 2000년 때는 이 그 S&P 지수가 이퀄 웨이티드 지수 대비 프리미엄이 2배가 됐어요. 100%가 넘었는데 지금은 여전히 25%여서 이 고평가 현상이 충분히 설명도 되고 과도하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우리가 우려할 건 아니다. 네. 거기서 대표적인 기업 엔비디아도 여전히 매력이 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주가 많이 올랐지만 그쵸. 저는 이익 상향의 폭을 보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상향 조정이 됐냐면 불과 1년 전만 해도 그 2024년 매출액을 370억 달러밖에 예상을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1,100억 달러. 그러니까 200% 3배 상향 조정이 됐거든요. 그만큼 시장이 얼마만큼 이걸 언더에스티메이트 한 건데 아마 뭐 최소한 1, 2년은 더 지금도 우리가 보수적으로 보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 거 보면 밸류에이션이 퍼기준으로 30배가 좀 넘는데 과도하게는 그 저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근데 네. 많이 올랐으니까 뭐 이제 기간 조정 같은 건 당연히 있겠죠. 예. 다른 M7 종목들도 같이 한번 좀 볼까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익 증가율은 매출 증가율 곱하기 이제 마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출 증가율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골드만 이 분석을 보면 이제 금년 2024년 내년에 이익 증가율, 그러니까 매출 증가율을 이제 평균 낸 건데 여기 보면 이제 왼쪽에 파란색이 M7이고 그것의 평균이 이제 녹색은 12%, 금년 내년에 평균 매출 증가율이 있고 나머지 493 종목은 이제 3%. 근데 물론 이건 상향 조정이 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M7 내에서 그러니까 오른쪽에 조금 많이 처지는 게 이제 애플이에요. 그래서 매출 증가율이 3%밖에 안 되니까 네. 최근에 이제 주가의 발목을 잡고 170달러에서 계속 묶여 있는 게 이제 워낙 좋은 회사지만 워낙 지금 다른 회사 대비 그리고 시장 대비도 매출 증가율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고 애플 주가를 이제 발목을 잡는다. 이제 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그 M7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프리미엄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될 지금 것이다. 뭐 미국 시장이 퍼가 21배 네. 그리고 M7을 빼면 17배쯤 되는데 이 M7의 그 평균 퍼가 한 30배쯤 돼요. 근데 뭐 한 50% 프리미엄은 뭐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당연히 줘야 되는 거고 그 정도는 과도하지 않다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 페이지에 이제 표는 이제 뭐 이 시장이나 경제 관련된 정리 관련된 마지막 표인데 뭐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역시 엔비디아 금년에 매출 증가율이 80%, 내년에 22%인데 내년 것도 상향 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안 좋은 식으로 눈에 띄는 게 이제 애플이 올해 2% 매출 증가율, 그 다음에 내년은 이제 6%인데 좀 올라가네요. 요것에 네. 이제 돌파구가 좀 네.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만만치는 않다. 로봇 개발을 열심히 한다고 그 뉴스도 앞서서 박 팀장님이 전달해 주셨는데 애플의 장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결합하는 능력이 그쵸. 워낙 뛰어나서 요즘 로봇이라는 건 뭐 소프트웨어가 워낙 중요하니까. 네. 그리고 이제 애플은 또 자기네가 개발하는 것을 절대 그 얘기를 안 합니다. 그렇죠. 그 비밀주의를 지키기 때문에 뭐가 되고 있는지는 뭐 그럴 가능성도 되게 있겠습니다. 예. 애플에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가전기, 로봇 청소기 이런 거 나와도 애플 좋아하시는 분들은 살 것 근데 뭐 같은데. 중국 업체들이 그런 거 워낙 더 잘하니까. 예. 네. 로버트는 테슬라가 더 잘하죠. 네. 그래서 이제 구글과 테슬라가 뭔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위한 그런 행보를 한다라고 하는데 뭐가 가장 주요한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구글이 우리가 검색을 하다 보면 요즘은 네이버보다 구글을 워낙 더 검색을 점점 많이 하고 네. 국내에서도 MS 마켓쉐어가 구글이 많이 늘어나죠. 근데 우리는 이제 광고에 노출은 되지만 우리가 검색을 한다고 유용하게 쓰지만 비용을 지출을 안 하잖아요. 근데 챗GPT도 최근에 이제 유료 모델을 선보인 것처럼 구글도 내부적으로 엔지니어들이 개발은 다 끝냈다고 그럽니다. 이제 얘가 AI의 그 AI 기술을 활용한 아주 그 고사양 그런 검색 기능을 근데 우리는 아직은 모르죠. 이제 그것을 개발을 했는데 네. 과연 비즈니스 사이드에서 경영진이 이것을 유료화하는 모델을 출시를 할지는 아직 결정은 못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파이낸셜 타임스가 구글에 물어봤는데 우리는 네. 아직은 얘기해 줄 수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구글이 일반 B2C로는 지금 돈을 안 내잖아요. 우리가 그쵸. 유튜브도 실제 또 유료를 볼 수도 있죠. 무료로 우리가 보는 사람이 그렇죠. 많으니까. 근데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좀 바뀌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검색 관련된 매출액이 작년에 240조였거든요. 전사 매출액의 반쯤 되는데. 그래서 요것은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테슬라가 뭐 1분기 실적 되게 안 좋게 나올 것 같아요. 안 좋게 나올 텐데 하여간 지금 보도가 되는 것은 25,000달러의 모델 2 그 저가 모델의 공장을 지금 뭐 멕시코에도 지금 짓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인도 인도. 지금 공을 엄청 많이 들렸거든요. 그래서 한 2-30억 달러 한 3조 원 정도를 4조를 투자해서 생산 설비를 갖추고 이제 실사단이 4월 달에 간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인도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뭐 이런 데 시장을 공략하는 그래서 네. 성장을 계속 추구하는 것은 확실히 많고 네. 근데 이게 뭐 올해 실적에 잡히고 그러진 않겠죠. 오히려 비용으로 좀 더 안 좋을 수는 있는데 이제 이런 점을 우리가 계속 봐야 된다. 예. 자, 오늘 내용 쭉 들어본 결과 중국이 공세를 펼쳐도 뭔가 이 시장이 많이 올라왔어도 미국 걱정, 미국 기업 걱정, 특히 빅테크 기업 걱정을 하는 게 아니다. 네, 저는 네, 결론을 결론입니다. 예. 내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인터뷰 함께했고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금요일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주말에 여러분들 벚꽃 잘 만끽하시고요. 지금 보니까 여의도에는 이제 만개 아마 주말쯤에는 더 예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